미국에서 발간된 한 논문에서 한국 무상급식의 이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주목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편복지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다양한 보편복지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건 무상급식이 아닐까요? 한국의 초중교 무상급식은 2011년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밥심으로 살아가고 먹방을 즐겨보는 남다른 한국인들에게 무상급식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밥 먹었어? 가 인사인 나라인데 당연한 일입니다. 급식, 학교에 갈 이유가 생겼다는 기사, SNS에 오늘 먹은 급식을 자랑하는 사진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초중고 학생을 부르는 애칭이 급식이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SNS에서 어린 학생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였던 건데 지금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획득했습니다. 급식이라는 애칭을 넣은 유튜버들은 청소년을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역사는 급식 전 세대와 후세대로 나뉜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죠. 그런데 최근 미국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무상급식에 대해 주목하는 논문이 인용되어 화제입니다. 기존의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한국에서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나온 최근의 논문은 한국의 무상급식이 이런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2011년부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까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시행 10년, 처음에는 세금 낭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만족도와 효과를 인정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첫째, 고용 효과입니다. 영양이나 조리 등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한 취업 유발 효과는 연평균 19,800명 규모입니다. 여기에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대단합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급식 재료가 기존의 유통망이 아닌 별도의 친환경 유통라인을 통하기 때문에 농촌 부양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서울 외지역에 약 3,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6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생산 유발 효과 중 36.3%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경제에 나타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 중 25.7%도 서울 외 타 지역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균형에도 큰 도움을 주는 무상급식.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의 비율을 높여서 우리 농촌을 지키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무상급식은 가정경제에 간접적인 지원이 됩니다. 무상급식 후 생활비 지출이 줄어서 가계의 소득이 증가했고 그 영향으로 문화비 지출과 자녀 용돈 역시 증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자존감 향상입니다. 애초에 무상급식을 채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된 사안입니다. 갑자기 급식과 자존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선별적 무상급식,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만 대상으로 급식비를 면제할 경우 학생들 간의 위화감과 못 사는 아이라는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당시 실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으로 선별적 급식으로 수치감을 느끼게 하지 말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다같이 무상으로 급식을 먹게 되면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과 모두 평등하다는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육적 효과는 수치로 그 결과를 나타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부가가치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효과에 주목한 논문이 발간되었고 이 결과가 참 재미있습니다. 바로 한국이 무상급식 이후 학교 내 폭력이 극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이코노믹 오브 에듀케이션 리뷰지 74호에 실린 것으로 20년 2월 발간됐습니다. 논문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1980년대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해왔다. 2010년대 초 한국은 항상 매우 높았던 학교 급식의 영양분 섭취율을 변경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우리는 이 보편적 무상급식이 학교에서 비행행동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무상급식이 행동사고, 특히 학생들 간의 신체적 다툼의 수를 약 35%까지 줄인 것을 발견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교사들로부터 제기된 무상급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입증된 것입니다.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료 점심이 행동사고, 특히 학생들 사이의 신체적 싸움의 수를 약 35%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뉴욕시는 2017-2018년도에 이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폭행은 3년 만에 55% 감소했습니다. 아마도 같이 먹는 것은 서로를 더 가깝게 하는 것 같다. 식사 시간을 공유하면 커뮤니티가 생성되는 걸까요? 요즘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으로 줄 것인지 선별로 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패스트 팔로워로서 늘 선진국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K-방역의 성과는 한국이 팔로워에서 리더국이 되었음을 전 세계에 보였습니다. 한국의 무상급식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높은 수준입니다. 유통망을 새로 구축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는 건강한 식단을 창출했습니다. 충실한 식단으로 일본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산 내용은 저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적은 급식비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 그 누구도 점심에서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나며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경제적 효과와 가치에만 매몰되어 온 것이 아닐까요? 이제 경제적 효과를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